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야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 유튜브를 이용하시고요. 혹시나 제가 부족한 설명을 했다거나 제가 설명을 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EBS 2017년 3월 모의평가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야간 수업 때 해설하지 못한 그런 문제 중에 몇몇 개를 제가 해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그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에 대해 철수형이 민수가 되어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열 발전이 있죠. 자,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겁니다. 좀 크네요. 자, 빛을 이용한 거고요. 태양열 발전은 말 그대로 열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 원리가 들어가냐면 광전 효과 또는 이제 뭐 반도체에서 태양 전지를 한번 다루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태양 전지였습니다. 태양 전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알아두고요. 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드는 태양열 발전은 결국은 열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만들죠. 자, 이 운동 에너지를 다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 과정이 바로 어떤 과정이냐면 전자기 유도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PN 접합으로 된 태양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태양전지는 사실 반도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태양전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거의 다이오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한 개씩 되어 있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순방향으로 걸려 있다면 그러면 이 P형에 있는 양공과 N형에 있는 전자가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 양공과 전자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이때 만약에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것은 뭐냐면 발광 다이오드겠죠. 자, 그런데 태양 전지는 이거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태양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P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뭐 태양 전지니까 태양 빛 에너지, 태양 광 에너지겠죠. 그러면 여기 이 중간 접합부에서 플러스 양공이 P 쪽으로 그다음에 전자가 이 N 쪽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결국은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때 전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흐르겠죠. 이때 이제 태양 전지는 말 그대로 전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P 쪽이 바로 무슨 전지의 역할을 하냐면 플러스극.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해요. 자, 플러스극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N형 쪽이 바로 마이너스극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잠시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철수, 태양에서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건 맞죠? 모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자, 0이 태양전지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를 생산해. 아닙니다. 태양전지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요. 광전효과 또는 이제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반도체나 광전효과나 똑같아요. 광전효과가 이제 뭐냐면 빛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전자를 만들어내죠.
즉 이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이 광전효과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태양 전지는 전자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태양 전지가 아니라 뭐 태양 열 에너지가 되겠죠. 자, 민수 태양열 발전에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 맞죠. 열 에너지가 결국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프로펠러를 돌리니까요. 터빈을 돌린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철수와 민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엄청 뭐 쉬운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좀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돌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 한번 풀어보죠. 7번은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가에서는 전피에서 전기장이 0이래요. 이 말은 A에서의 전기장과 B에서 만드는 전기장이 P 지점에서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뭐 이쪽으로 전기장 B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다면 그러면 A에 의한 전기장은 반대 방향이어야지만 바로 이 P점에서 전기장이 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A, B를 바꾸면 전기장이 이제 P에서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데 요 점에서 전기장이 0이다. 그러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전기장이 0인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보시면 요 구간은 누구의 영향이 크냐면 B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B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하지만 이가 0인 지점을 벗어나고부터 여기 지점은 A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장 방향은 결국은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 바로 A에 의해 결정이 돼요.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은 사실 쓸모가 없어요. 이 개념을 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이 개념이 전기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기장이 0이다 라면 여러분 전기장 공식 기억나요? E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전기장이 0인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요. RB 그리고 RA. 자, 딱 봐도 누가 더 길어 보입니까? RA가 더 길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 지점에서 전기장의 크기는 같아요. 이 말인즉슨 전하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다? 네, 맞습니다. 바로 A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설명한 거랑 완전히 반대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 P 지점으로 자, 일단 안돼. 죄송합니다. 자,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장이 0입니다. 자, 그런데 A가 더 가깝죠. B가 더 멀고요. 그러면 이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거리가 더 말이 잘 안 나오냐? 거리가 더 먼에도 불구하고 이 A와 전기장을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이 B에서 전하량이 더 커야겠죠. 맞죠? 자, 그런데 A와 B의 위치를 바꿨어요. 이 말인즉슨 B는 전하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더 짧아졌어. 그 말은 이 P점에서 누구의 영향이 크다는 소리예요? B의 영향이 크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전기장 방향도 B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러면 B에 의해서 지금 전기장이 플러스 X축 방향이니까 이 B로부터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B의 전하량은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B의 전하량이 아니라 B의 전하 종류. 자, 그러면 A는 자동스럽게 무슨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되죠. 선생님 왜 마이너스 극이 돼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걸 제가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갔지만 당연한 거예요. 자, B에 의해서 그리고 A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P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한쪽이 플러스 X축 방향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X축 방향이어야지 전기장이 0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는 전하에서 튀어나가는 방향, 하나는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런데 B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야겠죠. 그러면 B는 전하가 나가는 방향, A는 전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근데 전하는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죠. 자, 전하가 더 큰 걸 여기서 어떻게 비교하죠? 네, 맞습니다. 전하가 더 큰 곳에서는 더 멀리까지 뻗어 나가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작년보다 좀 대충 설명하는 감이 좀 없잖아 있긴 한데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2도 아니고 고3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엔 8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설명할 게 많이 없는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여러분. 자, 8번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장 매체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저장 매체. 저장 매체는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그리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 그리고 빛을 이용한 게 있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건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 아니면 신용카드 이런 게 있죠.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축전기를 이용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강유전체를 이용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강유전체는 비휘발성, 축전기는 휘발성이에요. 자, 비휘발성의 대표적인 예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의 대표는 D램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빛은 이제 뭐가 있냐면 CD 또는 DVD가 있겠죠.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풀기 쉬워요. 파장은 적외선이 가시광선보다 길다. 당연히 맞죠, 이거는. 자, 니은 기억 플래시 메모리는 강자성체를 이용한다. 여러분, 강자성체를 이용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죠. 자, 플래시 메모리는 강자성체는 아니고 강유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 물체는 여러분들, 노란색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의 빛이 합쳐졌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이죠. 그러면은 A가 이 파랑 필터보다 더 많은 전기 신호를 발생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1번도 쉬운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뭐죠? 네, HF죠. 그래서 H는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쓰면 H 곱하기 람다분의 C가 됩니다. 왜냐하면 C는 F 람다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잘 살펴보면 이거를 E1, 이거를 E2, 이거를 E3라고 할게요. 잘 살펴보면 E3는
E1 플러스 E2가 돼요. 자, 이 말은 HF3는 HF1 더하기 HF2가 되겠죠. 이 말은 H 람다 3분의 C는 H 람다 1분의 C 더하기 H 람다 2분의 C예요. 그러면 HC 다 사라지면 결국 무슨 관계가 남냐면 람다 3분의 1은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A는 당연히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됐고요. 양자화되어 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냐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건데 왜 하필 이 관계가 성립을 할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에너지 준위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원자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N1,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N2. 이거 뭔가 그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요건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가 죄송해요. N3가 있습니다. 자, 이때 빛이 3에서 2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이 있어요. 이걸 HF3라고 할게요. 요거는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죠. 여기를 이제 E1, E2, E3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문제에서 풀었던 에너지랑은 다른 겁니다. 이 HF3는 3에서의 에너지 준위에서 N은 1에서의 에너지 준위를 뺀 거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3에서 E2로 내려오는 빛의 에너지를 볼게요. HF2를 할게요. 요거는 E3에서 마이너스 E2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2에서 E1으로 내려올 때의 에너지를 HF3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E2 마이너스 E1일 겁니다. 자, 그러면 HF3는 잘못했네. 이거 1이죠. HF2 더하기 HF1이라는 게 느껴지실 게 바로 요거를 두 개 더해 볼게요. E3 마이너스 E2 더하기 E2 마이너스 E1은 결국은 E3 마이너스 E1이죠.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일단 1번부터 11번 사이의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 12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는 다음 프로젝트로 넘기겠습니다.